친구에게 선물을 받은 만두, 기대하면서 언박싱을 해봅니다. 내용물은 만두. 심지어 맵찔이인 건 어떻게 알고 고기 만두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고백받은 거랑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요? 선물은 언제 받아도 기쁩니다. 그리고 선물 안에 담긴 의미를 알면 감동은 더욱 배가 되죠. 지금보다 물건의 종류가 적었던 과거에는 어떤 선물을 주고 받았을까요? 조선시대 선물에 대한 교양만두 시작합니다. 요즘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흔히 주고받는 선물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런 건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없었죠. 이런 선물은 산업화가 진행된 1970년대부터 등장했습니다. 조선시대엔 재화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선물을 제대로 사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만든 물건이나 먹을 것을 선물로 주거나 주변에서 구해서 선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조선 초기 왕실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신하들에게 곡식, 소금, 옷감 등의 생필품과 함께 그림 한 장을 선물로 줬습니다. 이 그림은 새해를 축하하고 복이 들어오길 기원하는 의미로 새화라고 불렀는데요. 당시 그림 그리기를 도맡았던 관청, 도화서에서 약 20명의 인원이 인당 20장씩 400장에 이르는 새화를 매년 그려서 선물로 뿌렸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사람들은 그림을 문 쪽에 걸어두고 연말 연초 재앙을 막아주길 기원했고요. 이 풍습은 조선 말기까지 지속되면서 민간에까지 퍼지는데요. 요즘도 우리가 주고받는 연하장이 바로 이 풍습에서 이어졌다는 견해도 있죠. 연초에 인기였던 또 다른 선물은 바로 이 책력, 지금으로 말하면 달력 비슷한 건데요. 근대 이전에는 필사로 적어서 뿌렸지만 18세기 후반부터 국가에서 매해 약 4,000부의 책력을 인쇄해서 배포했습니다. 이 책력을 주로 사용하는 이들은 사대부, 양반들이었는데요. 지방에 있으면 구하기가 힘들어서 도시에 있는 지인들이 책력을 구해다가 보내주기도 했답니다. 연초에 동이 나버리면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새해 한정 인기템이었던 것이죠. 다들 이렇게 책력을 구하려고 애썼던 건 책력이 단순히 날짜만 나열된 것이 아닌 한 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어서인데요. 정월부터 12월까지 윤달, 분지, 절기는 물론 해당 날짜에 맞는 계절 정보나 자연 현상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겪을 일들을 미리 대응하고 계획을 짤 수 있었죠. 마치 오늘의 운세처럼 하면은 좋은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적혀 있어서 제사를 지내거나 농사를 시작할 때도 책력에 적힌 내용을 참고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공간에는 이 책력의 주인들이 자신의 감상을 적은 메모를 해두기도 해서 지금으로 치면 다이어리의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왠지 하나는 장만해야 할 것 같은 그런 필수템이었죠. 저희 팀 누군가의 다이어리인데요. 이 스케줄 빡센 것 좀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의 집에 방문할 때나 병문안 갈 때 주로 가져가는 이 과일 선물. 조선시대에도 과일을 선물했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귤. 이 내용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던 유희춘이 성혼에게 보낸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혼도 사람 이름입니다, 여러분. 성혼에게 대학을 빌려서 필사를 마친 뒤에 이 책을 다시 돌려줄 때 귤 3개와 함께 준 것입니다. 책을 빌렸다가 돌려줄 때 선물도 함께 준다는 전통은 송나라 때 시작됐는데요. 보통은 술 한 병으로 퉁쳤지만 유희춘은 일반적인 사례와는 다르게 귤을 보냈습니다. 단 3개뿐이었지만 제주에서 물을 건너온 귤은 당시 꽤나 귀한 먹거리였기 때문이죠. 귤 선물을 귀하게 여긴 건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문종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여러 왕자와 신하들이 함께 연회를 즐기고 있을 때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직접 쟁반에 귤을 쌓아서 손님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세자의 친절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귤을 집어들자 쟁반 바닥에 써있던 문종의 자필 시 한 편이 나타나죠. 스윗함도 킹클래스였던 문종. 세자의 이벤트에 감동 한 사발을 먹은 당시 신하들은 그림이나 한시로 감상을 남겨두기도 했죠. 큰 비용 안 들이고 적당히 재미로 주고받기 좋은 이런 쓸데없는 선물들, 조선에서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만 진지한 의미가 담긴 것이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이 버드나무 가지. 예로부터 동아시아 문학에서는 버드나무 가지가 이별의 증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조선도 마찬가지였죠. 소중한 사람이 멀리 떠날 때 그냥 보내기엔 허전하고 뭐라도 쥐어주고 싶은데 가난한 선비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을 때 마음이라도 담아 건넨 게 바로 이 버드나무 가지였던 겁니다. 매개체가 무엇이든 우리 조상들은 마음을 표현하는 성의와 진심을 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선물은 마음이 개수작 부리지 말고 제대로 된 거 갖고 와라. 화폐가 발달하지 못했던 시기, 옛사람들에게 선물은 가볍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정말 귀한, 재산과 마찬가지인 것을 남에게 주는 정말 진심의 물건이었죠.
지금은 택배나 기프티콘이 있어서 선물 주고받는 게 정말 간단해졌지만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 그 마음과 정성은 간단하지 않다는 걸 알기에 뭘 받아도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선물인 댓글을 보면 정말 큰 힘이 되는 응원의 말들이 많습니다. 보답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이 노래밖에 없는 영상 한 편 한 편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선물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열일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양만두였습니다.